안녕하세요, 프롱트입니다. 오늘은 2024년에 이제 웹 개발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또는 흥미롭게 재밌게 볼 만한 것들 세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개발자에서 리뷰어로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제 주제를 갖고 왔는데요. 이제 피그마 코드가 리액트로 변환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데모를 한번 볼까요? 자, 오른쪽 위에 보면은 여기 데브 모드가 이렇게 토글로 되어 있는데요. 데브 모드에서 플러그인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builder.io라는 걸 제가 준비해 놨어요. 이걸 누르고 왼쪽에 부분에 오른쪽에 제너레이터 코드를 누르면요. 코드가 제너레이트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 속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왼쪽 아래 코드가 짜지고 있죠. 네, 이 UI에 대한 코드가 짜지고 있습니다. 뭐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좌표값을 확인을 한 다음에 아마 뭐 이제 조금 더 코드를 만들고 그거를 뭐 GPT와 같은 LLM을 이용해 가지고 좀 정제해 가지고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코드가 예전보다는 LLM의 도움 때문인지 상당히 괜찮아요. 괜찮고 어떤 특정 부분 선택을 해서 나 이 코드를 짜줘 그러면 그거에 대한 컴포넌트들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프롭스를 표현할 수도 있고요. 프롭스를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왼쪽 아래 보면은 여기 보이나요? 네, 인터랙티브가 있어요. 인터랙티브 누르면 이벤트. 이 부분은 어떠한 이벤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이벤트 핸들러 같은 것들도 만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놀랍죠. 그래서 뭐 우리가 유즈 스테이트와 같은 상태 값들 그런 코드들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꽤 그럴싸한 리액트 코드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요. 리액트뿐만이 아닙니다. 뭐 다른 프레임워크, 스타일드 컴포넌트, 이모션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놀랍죠? 자,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24년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게 필요한데 우리가 리팩토링을 하는 사람 또는 리뷰어 수준으로 역할이 바뀌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개발할 때는 당분간 생산성 차원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얻을 수도 있는 선택지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은 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가 너무 복잡한데 과연 태초의 모습으로 돌아갈지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에서 그것도 부족해서 초기 페이지 빠르기 위해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 스태틱 사이트 부분은 또 스태틱 사이트 제너레이트 이런 걸로 또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야 서버에서 아예 리액트를 짜자 서버 컴포넌트도 등장을 해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뭔가 섞여 있는 복잡한 프레임워크의 형태가 나오고 있고요. 이 복잡도를 컨트롤하기 어려우니까 메타 프레임워크들이 등장했죠. 넥스트나 레믹스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현재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죠. 그런데 프론트엔드 서비스가 늘 복잡한 거는 아니죠. 간단한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꼭 넥스트를 써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요. 자, 여기 데모가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만약에 뭐 FLE 이렇게 치면은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BDO라고 치면은 그 뒤에 그거에 관련된 DO가 들어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아래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창이 있고 그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뭐 서버로 요청을 갖다가 응답이 오고 렌더링을 하는 코드도 필요하고 여기는 또 뭐 이벤트 관련된 처리도 필요하고 그런 코드가 예상이 되시죠. 자, 그런데 실제 이 코드를 구현하기 위해서 단 필요한 거는 이 코드만 필요합니다. 자바스크립트는 필요 없고요. 여기에 선언적으로 이런 식으로 뭐 500ms 지연해서 결과를 보여줘. 인풋 체인지를 감시해줘. 서버에는 /search라는 URL로 포스트 요청을 보내줘. 놀랍게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렌더링을 해줘. 이제 그런 부분까지 여기 보면은 서치 리절트 죄송합니다. 서치 리절트 여기죠. 여기에다가 렌더링을 해줘. 이렇게 타겟만 지정하는 코드죠. 리액트에 비하면 너무너무 쉽죠. 누구나 짤 수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건 이제 HTMX라는 라이브러리가 제공을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프론트엔드가 더 복잡하게 서버 땅까지 가서 서버 컴포넌트의 발전에서 그쪽으로 갈지 아니면 더 반대로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아까 HTMX와 같은 조금 의아스럽고 이걸 쓸 수 있나 싶긴 한데 꽤 쓸만하거든요. 저런 축으로 갈지 우리가 24년에 지켜보는 것도 이제 흥미로울 것 같아요. 두 개가 굉장히 반대죠. 자, 세 번째 마지막은 타입스크립트가 조금 흔들리는 건가?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뭐 타입스크립트는 워낙 좋고 견고해서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스펠트랑 터보라는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둘 다 바닐라로, 즉 타입스크립트를 쓰지 않기로 했어요. 물론 이거는 프로덕트를 만드는 단계에서 안 쓴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터보는 액션을 취했습니다. 9월 달에 타입스크립트를 걷어냈죠. 대단하죠. 그 이유를 들어보면 난 그냥 동조 타이핑을 하는 자바스크립트가 좋아. 난 그걸로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글이 웹에 보면 있는데요. 지저분하고 무겁다, 복잡하다 이런 단점들이 있겠죠. 물론 장점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많죠. 그런데 이제 뭐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그럼 뭐야, 우리는 난 타입스크립트 기반으로 서비스 개발하는데 스벨트 너네 지원 안 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원을 해줄게. 근데 우리는 JS 다구를 코드를 짤 거야 라고 합니다. JS 닭으로 하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JS 닭이라는 거는 어떤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라기보다는 그냥 주석으로 이 함수의 시그니처 정보를 담는 거죠. 파라미터, 사용법, 반환 타입을 정의하면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API 문서로 만들어 준다거나 HTML 형태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도구였거든요. 즉 코드에 대한 설명이죠, 설명. 그래서 보통은 라이브러리에서 많이 쓰던 방식이긴 해요. 근데 이게 이제 타입스크립트에 어느 정도 보완을 해주긴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age라는 부분은 숫자거든요. 그런데 문자열을 쓰고 있으니까 VS 코드에서 오류가 나는 건데, 놀랍게도 이 combine이라는 함수는 타입스크립트로 짜졌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combine은 그냥 바닐라고 JS 닭 형태로 주석만 해놓으면 이렇게 아까와 같은 에러, 탐지가 가능합니다. 굉장히 뭐야, 그러면 타입스크립트 없이도 가능하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지금 얘기는 라이브러리 이야기이긴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서비스를 만드는 측이 더 많겠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타입스크립트가 그럼 필요 없는 거야? 앞으로 인기가 줄어들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JS 닭과 같은 대안이 간단한 서비스를 만드는 환경에서는 개발 단계에서 타입이 궁금하고 어떤 함수를 쓸 때 좀 파라미터를 뭘 넣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추론 가능한 방법들을 제공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대안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이제 그 타입스크립트의 추가적인 대안이 또 있기는 해요. 이거는 이제 머나먼 길이긴 한데 MS가 조금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이제 타입 어노테이션이라는 것들이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 제한 단계라서 즉 초기 단계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많이 남았겠지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24년에 여러분들이 한번 재밌게 이게 어떻게 어떤 서비스 프로덕트에서 타입스크립트를 좀 걷어내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고, 연말에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행복하게 연말을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마십시오.